네, 이번 시간은요 46페이지 제목은 주택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일을 다 닥칠지 모르는데 뭐 기회가 되면 또 주택조합을 또 설립하는데 또 종사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람 이름이 몰라요. 기회가 된다면 또 뭐 어떤 좋은 기회에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 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6페이지. 46페이지. 자, 주택조합입니다. 이 주택조합은 종류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역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분들 아까 하나 리모델링 했죠? 얼마나 쉬워요.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개 벌써 했다는 거는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택조합에 조합원의 수부터 봅니다. 조합원의 수.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조합원이 2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지역이나 직장이나 리모델링이나 다 같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요, 조합원은 20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서가 있다. 리모델링은 뭐도 가능하다. 혹시 20명 미만이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뭐는 예외가 없습니까? 지역과 직장은 20명 미만이 되면은 조합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2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은 지역과 직장은요,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의 조합은 있어야 됩니다. 몇 프로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역조합을 구성했는데 1000세대를 짓겠다. 1000세대를 짓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다. 그러면 조합원의 수는 적어도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50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합원의 수가. 딱 나오죠?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는 뭐요? 조합원이 500명이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 이제 조합원의 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점은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뭐죠? 자격. 예. 이 조합원의 자격인데, 여러분들 있죠?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의 자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단위가 시도 단위입니다. 시도 단위. 시도 단위 지역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선생님, 요 시라는 거는 이제 동영상 여러분도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그죠? 동영상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기가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자꾸 보시면 돼요. 평소에. 그럼 눈으로 돌려야 돼. 내가 필기 못하는 대신에 눈으로 회독수를 늘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 거? 필기 안 하고 눈으로 10분, 20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필기 안 해도 돼요. 많이 보시면 돼요. 그 대신. 그래서 필기를 반드시 저는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필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다? 2번, 3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필기하는 동안에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할 때는 강의 듣는 것만 보고 또 동영상 보면서 필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지? 그거는 자기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요.
자기가 또 이렇게 막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쓰면서도 하시는 분 있고,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쓰면서 외우잖아. 그죠? 얘만 그랬나? 쓰면서 했잖아. 예. 드디어 마침내 여깄감 에트라스트 인디 월드 파이널리 막 쓰면서 외웠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시도 단위 지역이랑 시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때 시는요, 삼특이 광이에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자, 요 삼특 하면은,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특 하면은요, 특별자치시라는 게 있죠. 세종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입니다. 자치도는 뭐죠? 제주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세종시를 말하는 거고,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합니다. 그럼 요건 앞으로 강의할 때 이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특이. 특자시와 특자도는 이특이라고 하고, 우리 강의할 때 여기다 3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다가 특별시장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예. 특별시장이 갖다 붙이면은 3특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끼리 강의할 때 2특이다, 3특이다 나올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저밖에 없어요. 3특이, 2특이.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강의를 딱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3특이 하면은 뭐예요?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 도 단위, 그죠? 시도 단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단위 지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서울에 산다면은, 서울에는 성북구든 성북구든, 뭐 강남구든, 용산구든, 구에 관계가 있다, 없다? 방금 이야기했잖아. 시도 단위라고. 특별시 안에만 살고 있으면 돼요. 강남구에 살든 강북구에 살든 지역조합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위가 이제 시도 단위를 했잖아요. 특별시 안에만 살면 돼요. 그런데 만약 조합원이 10명이 특별시 안에 있고 10명은 경기도에 있다. 그건 안 되지. 이야기했잖아. 그 단위라고 했잖아. 단위. 자, 경상남도, 경북, 경남. 하나의 도입니다, 이게. 경상도가 아니고 경상북도, 경상남도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 10명, 경상남도 10명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 도 단위를 했잖아. 도 단위. 그죠? 네, 20명이 다 경북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단위입니다. 시도 단위 지역에서 몇 개월 이상 거주? 6개월 이상을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한 사람, 주민. 주민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단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다. 그 동네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는 1년 전부터 거주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일 때만. 투기과열지구가 일 때는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요, 단위가, 시도 단위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3특이 시군지역입니다. 시군 단위입니다. 단위를 잘 보세요. 시군 단위 지역에서 같은 직장 안에 근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로자. 그래서 선생님 단위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 같으면 이제 뭐죠? 시군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원시, 뭐 만약에 여기도 양평군 같으면 양평군 안에만 된다는 거예요. 더 좁아졌죠, 단위가. 세부적으로. 그렇죠? 예. 단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예를 들어서 직장이 양평군하고 같은 계열인데 양평군에 있고 또 다른 데 또 가평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요, 공동주택의 뭐다? 자격이 되려면은
갖고 있어야 되죠. 소유자. 그리고 상가주택 있잖아요. 상가주택. 저기 뭐지? 단지 상가. 단지 상가는 분양받잖아요. 요걸 복리주택, 복리시설. 함께 할 때만,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할 경우에는 복리시설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복리시설의 소유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 단지에 단지 상가가 있거든요. 단기 상가, 뭐, 이게 세탁소도 있고, 공유중개 사무실도 있고, 쭉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단지 상가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때 복리시설은요, 단지 상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 놀이터, 경로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양받는 걸 말한 거예요. 그때는 경로당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단지 상가의 소유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동일 건물이죠. 동일 건축물인 경우는 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 요 밑에는 백화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뭐 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백화점은 리모델링 안 해도 되나? 맞습니까? 그러면 백화점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화점의 소유자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공동택의 소유자도 공동택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지 상가 같은 경우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같이 해야 되고, 이 복리시설은 무슨 상가일 때만 분양받는 단지 상가를 말하는 것이지 뭐가 아니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공유할 수는 공유된 그런 복리시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요거 분양받은 걸 말합니다.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의 동일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 소위 말해서 그런 주상복합 건물일 때는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도 자격이 있다. 그거까지 하시고요.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는 또 자격이 또 이제 그 조합원의 자격 중에서도 잘 보세요. 요거 두 개는 또 파생됩니다. 원래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까지만 돼야 돼요?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한 채 소유자 자격이 있어요. 그죠? 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자격이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이거 85제곱 이하. 예, 무주택 세대주.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주택 세대주라는 거는 세대주만 주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주택이 없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무주택 세대주라는 거는 세대주는 물론이고 세대원 전부가 뭐가 없어야 돼요?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세대원 전부가. 그럴 때 이렇게 또는 무주택 세대주도 자격이 있다.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원칙이죠.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원칙이지만은 단서에 85 이하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된다 보시고, 요거는 왜 밑에 쓰느냐, 원칙을. 여기서 여기 들어갑니다. 직장, 주택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 무슨 주택이죠?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 공급받기 위해서 결성하죠. 예,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뭐죠? 무주택이 됩니다. 주일 것. 요거 이제 꼭 기억하세요. 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주택 세대주인데 주택이 내가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있어도 나는 뭐가 있다? 자격이 있죠. 자격이 있는데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있거나 무주택 세대주인데 직장주택조합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다. 그럼 공급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미 건설된 게 아니고 건설된 거를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것을 공급이라 그래요. 분양받는 거. 건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건설된 거를 분양받는 거, 임대하는 거, 이걸 갖다가 공급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만들 때 건설이 아니잖아. 자기가 뭐 건설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고 이미 건설된 걸 분양받는다든지 임대하기 위해서 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자격이 뭐라고? 85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된다. 다시 갑니다. 요거는 거주 요건. 거주 요건이죠. 요거는 자격 요건. 그다음에 요거는 규모. 주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죠? 원래 주택이 없어야 되는데 85 이하도 된다. 한 개. 한 채만 되죠. 다만 직장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은 무슨 뜻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 85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자격이 없어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 나오겠지. 반드시가 나오겠지. 우리는 그 출제자의 마음을 읽고 있다. 제가 읽고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거는 뭐 이거지 뭐. 아무리 많아봐. 이것만 딱 내면은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까지 했습니까 우리가? 조합원의 수, 조합원의 자격.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자격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도 이렇게 자격을 물어보면요. 선뜻 답변을 못 해요. 왜 그런다면은 이 주택조합이라는 거는 설립 인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조합원을 모집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합원이 없는데 무슨 설립 인가를 받습니까? 예?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조합을 이제 설립을 하러 가야 돼요, 이제. 예? 설립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간다고 직접 생각해 보세요. 설립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지역이나 직장인데, 이때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을 하겠다 이겁니다. 건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의 건설을 지금 100세대 이상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건설한다 이겁니다. 이거 예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세대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은 몇 명 있어야 되죠? 조합원이? 네, 바로 계산되죠. 5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50명이 넘어야 되는데 조합원에 모집 신고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럼 모집 신고하러 갈 때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합이 이제 여기다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지금 100세를 짓겠다. 그런데 50명을 일단 모집을 하러 가야 되죠. 그죠? 50명 모집하러 갈 때 그 토지에 사용 권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용 권원을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는 선생님 소유권하고 사용 권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 소유권은 말 그대로 이 우리가 등기부상에 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을 내가 확보하다 그러죠. 등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용 권원은 등기가 안 되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권리의 원천이다 말이야. 그러면 사용권은 뭐만 있으면 돼요? 계약서.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거는 뭐를 봐야 알지만, 등기부에 등기를 봐야 알지만은 사용권은 등기가 안 돼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매매 계약서가 있죠? 내가 중도금, 잔금 언제 내겠다. 그럼 계약서만 있어도 뭐가 인정돼요? 사용권은. 그럼 예를 들어서 40%는 예를 들어서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이 확보돼 있고 10%가 10%가 지금 50% 만족해야 되는데 10%는 계약서만 썼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그 사용권이라는 거는 권리의 원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상에 등기가 안 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약서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 뜻으로 했을 거다 이겁니다. 이분들도 이제 법을 만들 때. 자, 그 다음. 그 소유권 다 포함을 해서 이 사용권이라는 거는 소유권, 지상권, 토지 임차권, 계약서, 그런 관계 없다는 거지. 예, 권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50% 확보해야 되죠. 이걸 확보를 해야만이 모집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집 신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집을 했다 칩시다. 이제 설립인가를 받아가. 이거 중요합니다.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직장주택 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사용권이 50%까지 안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돼야 되냐? 토지 사용권이 얼마? 80% 이상. 여기에다가 토지 소유권이 15% 이상이 확보가 돼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80%는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 15%다. 95% 있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95% 있어도 되는데 80% 속에 뭐가 있으면 돼요? 소유권이 있으면 되지. 그잖아요. 사용권이 소유권이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80% and 15%가 아니고 요 속에 15%가 포함이 돼도 되고 이거 말고 또 별도로 15% 이상을 확보해도 되고 95% 그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필수가 뭐라고? 토지 소유권이 이 속에나 아니면 별도로 1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압에 반드시 필수로. 예. 그러면 이제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주겠다. 복잡하죠. 자, 모집 신고할 때는 뭐만 있으면 되고 사용권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소유권도 필요하죠. 소유권이. 지금 내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건설을 하려니까 이게 필요한 거지. 건설된 걸 공급만 받는데 이게 뭐 필요 있습니까? 아니, 건설을 하려니까 필요한 거지. 땅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아서 여기 인가 신청을 해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59페이지 보세요. 법률은요, 따로따로 이렇게, 법률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명이 안 되죠. 제가 전체적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만약에, 자, 59페이지 7번 보세요. 주택조합 해산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무슨 날부터?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될 때까지? 3년에다가 갈로를 딱 지어버렸어요.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뭐를 결정해야 돼요?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 같으면 어떤 게 시험 나오겠습니까? 갈로를 어디다 쳐야 돼요? 3년 나오겠죠? 하나만 더 친다면 무슨 인가? 설립인가를 시험 갈로 쓰게 나오겠죠. 그럼 자, 설립인가 받았잖아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자, 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설립인가 받았죠? 예? 그럼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입니다. 그럼 3년 이내에 뭐가 되지 않으면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으니까 아파트 100세대를 지어야 되겠죠? 그럼 아파트 100세대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던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아니고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3년 동안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법률은요,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승인 신청은 몇 년 이내 해야 돼요? 2년이야. 우리 뒤에 나옵니다. 법률주 규정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까지가 2년이야. 2년 이내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아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뭐 받고? 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에도 할 거지만, 심화 과정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죠, 제가. 근데 요 부분, 우리 법률에 이게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받고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요 규정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신청이 몇 년이고? 2년이죠. 요거는 해산은 몇 년이죠? 요게 3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조합을 뭘 해야 돼요, 이제? 해산 여부, 아직 해산은 아니고, 아직도 뭐, 사업계획 승인도 못 받았네. 그러면은 이 조합의 해산 여부도 결정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결정해라고, 어디에서? 총회를 열어라 이 말입니다. 총회를 가지고 당신들이 이제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총회에서 누구를 선임하냐면 청산인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해산을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청산인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이 청산인이 누가 될까요? 발기를 한 사람 발기인과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됩니다. 임원이 누구죠? 대표이사나 감사. 이런 사람이 청산인을 이렇게 선임을 총회를 열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산한다. 그럼 총회를 가지고 청산인이 선임되는데 그 청산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발기인이나 아니면 조합의 임원이 되는 거죠.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하겠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청산인이 필요하고 해산을 안 하겠다. 그럼 청산인이 필요가 없겠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총회를 왜 엽니까? 해산하겠다고 총회를 열었는데, 자, 총회를 가지고 해산하겠다, 했다. 해산합시다. 결정 났을 때는 무슨 인? 청산인이 필요하고, 해산하지 맙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청산인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이 아니고, 자, 거기 60페이지 제일 위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까지 2년이 될 때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총회 역시 열어가지고 종결 여부 결정한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인가 신청을 했어. 아니, 모집 여기 신고했죠. 요 날이 뭐냐면은 모집 신고가, 잘 들으세요. 수리를 했다 이겁니다. 수리해가지고 인가를 받은, 여기까지가 인가 신청이 아니고, 인가를 못 받는 게 요게 신고 수리한 날로부터 인가를 못 받았다. 요게 2년이죠. 그죠? 신고가 아니고, 이게 표가 두 개가 지금 결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복잡합니다. 원래 두 개를 나눠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이 토지 사용 권한하고 관계되는 모집 신고와 신고 절차, 그 다음에 설립인가 절차, 이거는 따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과 종결 여부는 표를 두 개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표가 복잡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모집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설립인가를 못 받았대. 이럴 때는 다시 뭐를 열어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무슨 결정? 사업을 주택건설사업, 이 사업의 종결 여부입니다. 자, 요게 내년 시험의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절차적으로 보면은 2년이 먼저 나와야 되죠. 모집 신고 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받고도 몇 년 안에 3년 안에 사업계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앞에가 2년, 그 다음에 3년이죠. 앞에 2년은 종결입니다.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업의 종결 여부다 말이야. 조합이 해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뭐 아직 조합은 살아있어요. 조합은 그대로 있는데 해산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뭐가 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이제는 해산까지 생각해야 된다. 해산까지. 우리가 이제 뭐 더 이상 있어야 돼? 예, 우리 떠나자. 떠나자가 되는 거죠. 해산.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설립인가를 먼저 받고 변경이 있어도, 변경도 인가인데 해산도 뭐 하려면은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설립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그 변경도 신고해야 되고 해산도 뭐 해야 돼요? 신고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겠죠. 국민주택을, 여기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반드시 설립신고입니다. 예, 반드시 설립신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뭐 해야 됐습니까? 두 개 했을 건데. 아니,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아니, 설립인가 받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받기 위한 동요권이 있었죠. 그 인가 설립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나 직장은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인데 요 직장은 뭐 할 때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 했을 때만 뭔데 설립 신고인데, 신고된 거를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로 끝나고, 인가 받았을 때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 받고 해산도 뭐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인가는 끝까지 인가, 한 번 신고는 그 내용의 변경이나 해산도 신고로 끝나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많이 외워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고 요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할 때의 사용권은 몇 프로? 신고를 할 때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신고 수리가 됐어요. 됐을 때는 몇 년 이내 설립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2년 이내 받지 못하면은 종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설립인가 받고 몇 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신청은 2년. 그 다음에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해산 여부 결정, 총에서. 그러면 만약에 종결하겠다고 했을 때는 무슨 인? 청산인이 필요하죠. 그럼 청산인이 누가 될 수 있어요? 발기는 조합원 임원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결도 뭐가 필요하고 청산인이 필요하고 해산도 청산인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어디에서 선임하겠다?
총회를 열어서 하겠다. 이거 총회를 열어서. 오늘 이 표는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마세요. 이 표는요, 두 가지가 들어있다. 두 가지가. 설립인가 신청 시에 요건, 모집 신고할 때 요건, 그죠? 요건 둘. 그 다음에 종결 2년, 해산 3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가정교육이나 뭐나 뿌리부터 튼튼하게 심고 가꾸고 막 애를 그렇게 교육시키면요, 웬만한 애가 있잖아요, 지 혼자 내버려 둬도 잘 살아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쉽게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러도 뿌리채 뽑아 나가는 바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자,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신의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을 저는. 그럼 자기 자신에 뭐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 투자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되죠. 어떤 분야에? 어떤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마저 고급이 되지는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요거는 제가, 자, 61페이지 주택조합 회계감사 나오죠? 회계감사는 심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요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까지 하고. 자, 지금 요 다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냐?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구별해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을 봐서 거기다 뭐 해야 돼요? 보완을 해줘야 되죠.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시험은 제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거.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저는 안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제 강의를 흡수를 하고 책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제가 시험장 가지는 않죠. 응원하러는 가겠지. 응원하러. 파이팅? 요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파이팅밖에 없어요. 되겠죠? 예.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무슨 제? 인생이 숙제입니다. 인생 자체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6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요거 주택법을 마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 별명이 원래 이 강진도입니다. 강진도시. 진도 나가기로 옛날부터 이름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좀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공급 파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기 과일 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있죠. 무슨 달달달 암기를 해와야 돼요. 근데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또 가르쳐 드립니다. 공식이 희한하다고. 5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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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나중에 공식 드릴 겁니다. 200, 그 다음에 30, 20, 30, 20, 그 다음에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해드릴 때 공식을 암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오면은 제가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공식을. 암기 공식. 그러니까 63페이지부터 주택법 끝까지 1편.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예.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인생이 뭐다? 인생은 숙제입니다. 숙제. 인생도 숙제, 여러분도 숙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더 좋고. 예. 그리고 질문은요, 딱 끝나고 해야 돼요. 예. 수업 중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예. 자,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아파서도 아프지 마세요. 괜히 아파가지고 골골골 해봐.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자기만 서럽지. 아프지 마세요. 제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